거리에 나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불신하는 국가기관을 뽑아보라는 설문을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가 1, 2위를 다툴 것이라는 점은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반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극좌 세력과 연계된 레거시 언론들이 이를 감추기 위해 전방위적인 인지조작 공작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드러내놓고 증거인멸 작업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내의 유력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전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53%, 중앙선관위는 44%의 국민들이 신뢰한다고 대답해 26%에 그친 검찰을 크게 앞섰다고 레거시 미디어들이 3월 14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들은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헌법재판소, 경찰, 법원, 중앙선관위, 공수처, 검찰 등 6개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헌재, 경찰, 법원, 선관위, 공수처, 검찰 순으로 신뢰도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부정선거 논란과 채용비리 사건의 중심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국민이 10명 중 4명이 넘는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황당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하루 전 KBS 기획제작국장과 채널A 제작본부장을 지낸 유명 프로듀서인 이영돈 PD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관위 서버와 관련된 심층 취재물을 공개했습니다. 이영돈 PD는 선관위 내부 고발자와 접촉해 선관위 서버에 대한 비밀을 폭로했는데요. 해당 고발자는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 서버 외에 외부에서 임시 서버를 임대하고 선거가 끝나면 서버를 반납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PD는 이는 선관위에 남아있는 서버를 포렌식해도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이 PD는 또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선거 때가 되면 더 강화해야 할 선거망에 대한 보안 관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외부에서 선관위 서버를 조작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다는 뜻이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차나 책상 리스하고 달라가지고 거의 리스값이 반값이나 반값 이상 줘야 한다. 선거하면 3개월 리스할 텐데 선관위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리스하는 것도 이상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리스를 하면 나중에 서버를 돌려주고 하드웨어를 빼서 보관을 하든가 할 텐데 나중에 서버 수색을 해도 안 나올 것이다. 하드웨어를 찾아야 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고발자의 주장대로 선관위는 매 선거 때마다 각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서버를 단기간 임대했는데요. 임대 계약에는 임차 기간 동안 생성 및 보관된 서버 내의 모든 데이터를 사업 완료 후 완전히 소거해야 하며 이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선관위 전산 보안 관제 사업을 담당했던 한 고위 관계자 역시 선관위의 서버 임대 사실과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중앙선관위 왜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짓을 해왔는지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합니다. 네, 이영돈 PD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심층 분석을 연일하고 있죠. 그런데 첫 번째 1시간 넘는 건데 그게 100만 조에 그냥 후딱 찍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들 잘 못 보셨죠? 왜냐? 구글이 이걸 노출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그 탄핵 관련 방송을 한 게 12월 중순부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뭔가 이 정치 관련해서 블랙리스트가 아니었겠죠. 왜? 저는 국방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뭐 이런 거에 집중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하는 이 내용들이 조회수 100만, 뭐 90만, 80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회수가 뚝 떨어져서 20몇만 이런 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20몇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구독자가 많으니까. 구독자 외에는 구글에서 노출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독자 중에서도 알림을 설정해 놓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럽니다. 저에게 아니 신 대표 요즘에 동영상 안 올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올리는데 알림 설정 안 했으니까 안 뜨는 거예요. 노출을 안 해주니까. 구독을 한다 하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영돈 PD 거도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동영상이 뭐 조회수도 몇만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찾아 들어가서 봤어요.
자, 선관위 비밀의 문이 열린다 라는 이 동영상이 3탄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레거시 미디어들은 보도도 안 해줘요. 파이낸스 투데이, 우파 지금 군소 언론이죠. 여기에서만 보도를 해줬고, 나머지 여기 뭐 이영돈 나와 있는 거, 이거는 그 탤런트 황정음이라는 그 여자 탤런트의 전 남편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 여기만 기사를 내줄 정도로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동영상이 나온 그 다음 날 이런 게 나옵니다. 한국갤럽에서 현재 신뢰도 53%, 선관위는 44%, 공수처 29, 검찰 26. 그래서 마치 제목만 보면 선관위가 신뢰도 2등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해놨는데, 사실 알고 보면 6개 기관을 했는데 그 중에서 4등이다, 4등. 네, 그 뒤에 이제 공수처와 검찰밖에 없어요. 그 앞에 지금 뭐 법원하고 경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44%가 선관위를 신뢰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2등이나 된 것처럼 지지도가 높은 것처럼 하는데, 아니 선관위 정도 되면 지지도, 신뢰도가 80% 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반도 신뢰할 수 없는데 이런 기관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헌재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럼 한국갤럽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냐? 와, 갤럽 그러면 미국에도 있는 1930년대부터 있던 세계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 그 한국지사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갤럽은 갤럽이라는 사람이 창설한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걸 이 한국의 모 사업가가 그 갤럽의 이름을 따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아니, 자기 이름이 갤럽이 아닌데, 미국 그 진짜 갤럽은 자기 이름이 갤럽이라서 갤럽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갤럽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라이센스 계약도 없이 그냥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줄여서 한국갤럽. 그러면은 와, 세계 최고의 갤럽의 한국지사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 갤럽이 소송도 했어요. 너 왜 우리 이름 따냐? 자, 이런 태생 자체가 수상한 자들이 갤럽인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검찰이 이제 이창수 지검장, 중앙지검장 나왔으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칼을 날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이제 26%밖에 안 돼. 신뢰도가. 이렇게 해서 폄하하는 이런 기사를 내는 이 갤럽입니다. 자, 이영돈 PD의 이 심층 분석 3탄을 보면 이제 핵심은 선관위 서버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없어? 선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없어? 선거할 때마다 리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음성 변조를 해서 들려줍니다. 리스를 한다. 그러면 리스한 거 있을 거 아니야? 아니에요. 리스한 거는 돌려주면서 그냥 자료를 다 파기하고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거망에 대한 보안 관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엄할 때 그 군인들이 가서, 방첩사들이 가서 사진 찍고 한 거, 거기에서는 기대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그 리스한 걸 찾아서, 다시 찾아서 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신인구 국방TV 연구진들이 정말 이거 리스하나 찾아봤어요. 정말 리스했습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1억 8,926만 7,820원을 주고 서버 27개를 리스했어요. 임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어요. 또 이건 지난 국회의원 선거죠. 24년 1월 16일부터 4월 10월까지 석 달 리스하는 걸로 15개의 서버를 리스했는데 9,405만 원 주고 리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스한 회사들이 있을 테니까 이 회사들의 서버 다시 갖고 와서 그거 포렌식 해보면 되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계약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갑을 해서 여기 을은 임차 기간 동안 생성 및 보관된 서버 내 모든 데이터를 사업 완료 후에 완전히 소거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으로 한다. 여기서 소거, 삭제가 아니고 소거라고 했습니다. 이 소거라는 것은 이 인터넷 또 이 전산 용어 중에 소거라고 하는 것은 안티 포렌식, 그러니까 포렌식을 할 수 없을 수 있도록 포렌식을 해서 안 나오도록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즉 포렌식 할 수 없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비용은 의뢰 부담, 즉 니들이 돈 내라 이겁니다. 아예 계약서 자체에 완전히 포렌식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가 들어있어요. 즉 그 서버 포렌식 할 수 없게끔 처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라는 놀라운 사실인데, 또 이영돈 PD의 말이, 그런데 그 서버를 가지고 이제 들어오죠. 그리고 그 증언하는 사람도, 아니 서버가 이거 비싼 것도 아닌데, 성관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9천만 원, 1억 8천만 원 뭐 이런데, 그 차라리 한 4, 5억 들여서 한번 사면 선거 두세 번만 거치면 본전보다 더 나오는데, 이거 9천만 원 뭐 이런 게 이 서버 값 절반 이상이다 이거예요. 그럼 선거 두 번만 하면 본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선거 세 번만 하면, 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4,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 사이에 보궐선거다, 뭐 농협조합장 선거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다, 이런 거 다 있는데, 그 빼고라도 요거 딱 큰 거 세 번만 해도 본전 넘죠? 그럼 당연히 서버를 사야 되죠? 그런데 왜 안 사고 자꾸 리스하냐? 이걸 넣기 위해서, 완전히 데이터를 완전히 소거하여야 하며 요거 넣기 위해서 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영돈 PD는, 그러면 이 보안업체가 다 있는데 보안으로 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겠다 할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 보안 담당 최고위급 인사와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전화통화를 했고 그 녹취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녹취록인데 화면을 좀, 전체 화면을 해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전화 목소리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듣겠습니다. 뭐 그때 내가 듣기로는 우리가 관제를 하니까, 네, 선관위 그 본 홈페이지 서버나 이런 그쪽은 뭐 관제를 하니까, 선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네, 그 이제 각 선관위에 선거 개표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개표기를 다 연결하는, 그러니까 임시 서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 서버가, 그 서버는 사는 게 아니고 임대를 받아요. 네. 임대를 받아갖고, 뭐, 예를 들어 2달, 뭐, 이렇게 임대를 받아갖고, 이제 그 개표 사무소 서버하고, 그러니까, 개표기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집계를 하고, 그 결과를 선관위 이제 본 서버에, 홈페이지 서버에 올리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개표기하고 원래 임시 서버를 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임시 서버는 이미 다 렌트를 하기 때문에, 뭐 내가 그때 듣기로는 40일인가 뭐 60일인가 하여튼 렌트를 하고 그 다음에 포맷해가고 돌려줘 버리고요. 네. 이미 그 숫자는 이미 선관위 서버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 증거라고 해야 되나? 전산 증거 이런 거는 이미 그 임시 서버에 원래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포맷해가 다 돌려줬기 때문에 이거 없을 테고, 선관위 서버는 아무리 뭐 네트워크 구성도니 뭐 내가 알기로는, 네, 해봐야 소용도 없고, 지금 소용이 있는 거는 그나마 그 어쨌든 실제 그 투표함에 투표 내용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선관위 뭐 예를 들어 남아 있는 투표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뭐 최대한 이렇게 물리적으로 맞춘다고 했겠지만, 예, 그 이미지 파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미지 파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본 그 투표를, 그러니까 실물 투표를 최대한 맞췄을 텐데, 뭐 그 맞춘다 하더라도 이제 뭐 안 맞는 것도 있을 테고, 뭐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거는 어차피 물리적인 거니까. 네. 실제로 그거랑 숫자랑 좀 틀린 거 있겠죠. 네, 들으셨죠? 우리 시대균 국방TV가 단독으로 지금 유일하게 보도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말대로 역시 이영돈 PD가 분석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즉, 선관위 서버는 없다. 그리고 다 그냥 임대했던 거 돌려주고 나서 그 자료 다 삭제됐다. 그런데 그러면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가지고 있는 표하고, 그리고 선관위 이 서버에 남아있는 그 이미지 파일하고 그걸 대조해 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이제 투표 용지를 기계에다 막 집어넣죠. 그러면 이건 누구, 이건 누구, 이건 누구, 뭐 이건 이재명, 이건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 이런 식으로 막 분석을 하겠죠. 도장이 어디에 찍혔냐 보면서 그걸 다 스캔을 해야 어디에 있는 거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안 최고위급 인사의 말에 따르면 임대 서버는 보안 사각지대다 이겁니다. 그거는 보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서버는 보안을 했는데 임대 서버는 보안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임대 서버 가지고 실제 선거를 하는데 보안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커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조작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들어갔는데 해커들이 마음대로 조작을 해서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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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투표 용지는 현재 법에 따라서 그 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사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보관해야 돼요. 즉 지금은 22대 총선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 두 개 선거의 투표용지는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여기 있는 이 투표용지와 이 스캔으로 읽어냈다고 주장하는 진짜 이 이미지 파일하고 이 주장하는 파일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왜? 해커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그거하고 맞춰보면 된다. 그러나 이 실물투표지도 자 여기 보시면 실물투표를 최대한 맞췄을 텐데 그 말은 배춘이 투표지다 뭐 찢는 투표지다 이런 거 가지고 가짜 투표지 만들어서 맞춰놨을 텐데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어쨌든 그러고도 워낙 조작을 많이 했으니까 이미지 파일하고 실제 들어간 그 값하고 다른 왜? 임대 서버는 보안을 안 했으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맞춰보면 된다. 그러면 끝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영상을 찍을 때 우리 편집국장하고 직원들이 하지 말자. 이거 하면 또 찍혀서 이영돈 PD처럼 또 우리 안 그래도 요즘 계속 노출이 안 되고 있는데 더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고 난색을 표했지만 그래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큰 마음 먹고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혹시 공개가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공개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퍼서 날라주십시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